8일 오후 일본에서 발생한 긴자 롤렉스 매장 강도 사건이 오늘까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전모와 범인들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뭐 이런 개그 콘서트가 다 있나 라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너무나 황당한 범행 상황이 계속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웃어야 할 판인데도 웃을 수 없는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긴자의 롤렉스 시계 전문점 커크 긴자 888점에는 오늘도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 부서지고 깨어진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한 언론과 구경꾼들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한 강도 행각이 발생한 장소이기 때문에 유명 장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범행 수법과 체포 과정이 너무 어설프고 황당한 상황들이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얀 가면을 폼나게 착용하고 요란스럽게 때려 부수고 탈출한 것을 생각하면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매장에서 가지고 간 70여 개의 롤렉스 시계도 거의 갖다 버리다시피 한 것을 경찰이 찾았습니다. 30여 개가 든 가방은 아파트 인근 야산에 갖다 던져놓은 것을 찾았습니다. 나머지 40여 개는 흰색 승합차에 그대로 남겨두고 아파트로 냅다 도망쳐버렸습니다. 경찰이 흰색 승합차를 계속 추적하고 주택가로 들어가고 범인들이 뛰어나가자마자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그 안에 40여 개의 롤렉스 시계가 버려져 있었던 것을 그대로 회수했다고 합니다. 범행 현장을 분석한 범죄 전문가들은 아주 어설픈 아마추어 범죄자의 범행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경험이 많은 전문 절도범이라면 고가의 시계가 있는 쇼케이스만을 집중적으로 노리고 질서정연하게 담아갔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3명의 범인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왕좌왕 되는 대로 망치를 휘두르기 바빠 보였다는 것입니다. 현장 영상을 보면 이 어린 범인들은 거칠게 설치기만 했고 밖을 감시하거나 하는 역할 분담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체포된 4명은 모두 요코하마시에 사는 10대 남성들로 무직의 16세와 19세, 아르바이트를 하는 19세, 고등학생 18세로 밝혀졌습니다. 사는 지역만 같을 뿐이고 서로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파이팅 합시다라고 인사 한번 한 사이입니다. 현재 도망간 리더 역할은 인적사항과 행적이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경찰은 총 5명 중에 도망간 1명이 그나마 범행의 리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더도 강도 경험이 없는 어린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리더 역할을 맡았고 경찰이 따라 붙으면서 도중에 먼저 도주했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현재 회수된 롤렉스 시계의 개수를 확인해보면 도망친 리더도 빈손으로 허겁지겁 달아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범행을 한 범인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롤렉스 매장으로 쳐들어왔습니다. 3인조가 흰 가면을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가게에 침입한 후에 1명의 범인이 시간을 재고 있었습니다. 30초가 더 남아있다. 아직 여유가 있다라고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이 범인들이 영화처럼 현장 체류 시간과 탈출 시간 등을 이미 미리 결정을 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범인들은 영화처럼 초시간을 잴 정도로 신경을 쏟았지만 전체 범행은 어설프기 그지없는 개그 콘서트 자체였습니다. 범인들이 체포된 후에 모든 것들이 다 비정상이다, 이해가 안 되는 범행이다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의문은 10대 청소년들이 100여 개의 롤렉스 시계를 어떻게 처분하려고 했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범죄 전문가들도 소년 강도단의 배후에는 지시역이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천만 원이나 하는 롤렉스 시계를 하나 처분하기도 힘든데 100여 개를 부지런히 담아서 들고 나온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계 전문가들은 롤렉스 시계는 시리얼 넘버와 특징들이 명확하게 있다, 일본 내에서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해외의 시계 매수업자와 어떤 라인이 있는 조직이 관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확인시켜 주듯이 체포된 4명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 처음 만나서 강도단을 만들었고 역할을 나눈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둠바이트의 실태를 추적하는 경찰은 체포된 소년들이 크게 놀라지 않고 있다, 예상했다라는 식으로 무덤덤하게 받아들인다고 공개했습니다. 누군가 설사 체포가 되더라도 소년원에 한 1년만 있으면 된다라고 설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범행이 성공하면 딱 한 번에 큰 돈을 벌고 재수없이 체포되면 그까이거 1년 정도는 별거산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범인들의 가족은 롤렉스 매장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확인하기로는 파손된 매장의 손해와 일부 롤렉스 시계 파손 등으로 1억엔 약 10억 원의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가지고 간 70여 점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가지 못한 100여 점의 롤렉스 시계가 망치로 다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큰 망치로 여기저기 내려치는 바람에 많은 시계들이 깨어지고 훼손되었습니다. 롤렉스 매장은 전체 피해 금액은 25억엔 약 224억 원 상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회수된 시계의 상태와 매장 상태의 원상 회복 등을 다 파악한 후에 정확한 민사 배상 피해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1억엔이 아니라 더 상당한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범인의 가족들은 어쩔 수 없다, 모든 책임을 가족이 져야 한다 라며 다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방송에 나온 범죄 전문가들은 너무 유치하고 조잡한 범행으로 보인다, 어쩌면 너무 갑자기 저질렀을 수도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백주 대낮에 긴자의 번화가를 급습한 것 치고는 너무 어설프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바로 경찰의 비상벨을 누르고 경찰도 즉시 출동하는 지역인데
아무 생각 없이 나타나고 도주하고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범행은 실행력을 그냥 일회용으로 갖다 버리는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둠바이트를 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에게 그냥 범행 하나 던져주는 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지적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한번 저질러본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한 총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어린 소년들에게 고액의 보상으로 유혹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사라졌다라는 지적입니다. 이 총책이 범행 방법은 대충 설명하고 무조건 대박이 날 수 있다, 보상금이 많을 것이다 라고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4명이 실행한 범행은 너무나 어설픈 것이었습니다. 롤렉스 매장을 다 뒤집어 놓고 급히 도망치면서 탄 차량은 렌트카였습니다. 그 차량의 번호판은 사이타마현에서 도난당한 차량의 것을 바꾸어 달았습니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그 차량의 번호판과 상황을 다 파악하고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흰색 승합차는 우리가 범인이다라는 것을 요란스럽게 드러낼 정도로 여기저기 충돌을 했습니다. 이 승합차와 부딪힌 차량들이 따라 붙을 정도로 승합차의 뒤 범퍼는 완전히 깨어진 상태로 달아났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카메라와 경찰의 추적망에 그대로 다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찾아온 경찰에게 떨어질 거다라며 잠시 어리광과 협박을 하다가 체포되었고, 밖으로 나가서 인근 주택으로 뛰어내리려고 폼 잡다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한 명의 범인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가까이 오면 떨어질 거야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20분 만에 경찰이 아파트로 찾아오는 바람에 범행 당시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10대 남성에게 경찰이 다친다, 조심해라, 그냥 내려와라 라고 달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지난번 루피 사건 이후 어둠바이트가 도리어 더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캄보디아와 필리핀에서 텔레그램으로 일본 내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어둠바이트가 갈수록 더 발전하고 성행한다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범인들이 송환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는데도 더 교활하게 진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어둠바이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감시를 피하는 숨겨진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마존 기프트 캠페인으로 포장해서 복권에 당첨되면 실제로 상품권을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품권 당첨을 노리는 젊은이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한탕의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관리하는 식입니다. 아예 제정신이 아니거나 바른 생각을 가지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들을 계속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범죄를 제한하고 유혹하며 설득한다고 합니다. 제대로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일본 청소년과 청년들을 범죄자들이 명단 관리를 하는 식입니다. 경찰은 어둠바이트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강도와 사기 사건이 철없는 청소년과 청년들에 의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책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다, 한 방에 떼돈을 벌 수 있다면 뭐라도 할 수 있다라는 일본 청소년과 청년들이 워낙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본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